It's showtime. 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2019년 애플이 처음 갖는 스페셜 이벤트가 미국 쿠퍼티노에 있는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현지 시간 25일 10시에 열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기기들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전례 없이 애플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워졌습니다. 팀 쿡은 등장과 함께 바로 이 이벤트가 애플이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애플의 감성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팀 쿡은 애플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애플 유저들이 애플 기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대원칙 6가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손쉬운 사용, 두 번째로 꼼꼼함, 세 번째 프라이버시와 안정성, 네 번째 전문가의 엄선, 다섯 번째 개인 맞춤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공유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애플 서비스의 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뉴스 플러스입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는 2015년 런칭한 애플 뉴스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내용 이외에 엔터테인먼트, 패션, 뉴스, 라이프스타일, 사이언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이미 검증된 300여 매거진의 컨텐츠를 월 $9 90센트에 구독할 수 있는데 첫 달은 무료이고 가족 공유 기능이 추가되어서 한 명만 구독해도 전가족 최대 6명이 모두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 뉴스 플러스 서비스는 26일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가을에는 오스트리아와 유럽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개된 서비스는 애플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 애플 카드입니다. 애플 카드는 작년부터 월가의 소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고 전례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예고했습니다. 이 신용카드 서비스의 특징은 심플한 어플이 제공되고 수수료가 없으며 낮은 이자율과 2%의 타사결제 현금 리워드, 3%의 자사현금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는 매 결제마다 암호화되고 플래티넘으로 발급되는 실물 카드에는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CVV 넘버, 서명까지 완전히 사라져서 안정성은 높이고 간결함은 유지하는 게 큰 특징이고 애플카드 서비스는 이번 여름부터 미국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서비스는 바로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는 새로운 게임 플랫폼으로 한번 구독을 하면 광고와 인앱 퍼체이즈, 앱에서 추가하는 결제가 더 이상 사라지고 애플이 엄선한 100여 개의 게임을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넘나들면서 온오프라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한 번 결제에 6명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나미, 레고, 세가 등 유수한 게임 회사들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올 가을 출시 예정이고 아케이드의 사용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서비스는 애플 TV와 애플이 연간 $10억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애플 TV는 기존의 아이튠즈 컨텐츠 소비하는 다른 플랫폼의 별도 앱으로 제공됐었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OTT 서비스가 운영하는 컨텐츠들을 보다 쉽게 찾아서 바로 구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를 비롯해서 삼성, LG, 소니의 스마트 TV에도 실리게 되고 로쿠와 아마존 파이어 TV에도 등록될 예정이며 새로운 애플 TV 서비스는 5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소개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오프라 윈프리, 리저 위드스푼, 제니퍼 애니스톤과 같은 헐리우드 유명 감독과 배우가 열연하는 최신작을 올 가을부터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에서 시청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사용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의 의미와 애플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애플 행사는 무엇보다 기존의 언팩 행사로 진행하면서 보여준 것과는 달리 애플의 새로운 기기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플의 행보는 무엇보다 기존의 하드웨어로 집중되어 있는 체제에서 이제는 서비스 제공과 유료 구독을 통한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행사의 제목 It's Showtime을 좀 더 광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하게 보면 쇼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Let's go, It's start, 자 시작하자 혹은 작전 개시 이렇게도 쓰입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경찰 특공대, SWAT팀이 작전을 개시할 때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흔히 쓰는 말로 Hey ladies, it's showtime 이렇게 작전 개시를 명령합니다. Everybody, it's showtime! It's showtime. Hey guys, showtime!
Showtime. 다시 말해서 애플이 말한 이제 쇼타임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보여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세 개의 시장인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서 매거진까지 전쟁터에 출전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입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산업은 2020년 규모가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정도 규모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은 두 자리로 17%입니다. 자, 시장을 살펴보면요. 시장은 크게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훌루 이렇게 네 회사가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애플은 서비스 대원 측에서 전문가가 엄선한 컨텐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그러한 의지의 든든한 배경으로 팀 쿡과 절친인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고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오프라 윈프리가 행사에 등장했고, 또 애플 TV 컨텐츠가 시작되는 애플 TV 플러스에 캐스팅된 막강한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게 헐리우드 쇼인지 애플 쇼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스타 군단이 애플 스트리밍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핵심은 결국 시청자들의 시간 뺏기 싸움입니다. 결국 어떤 컨텐츠가 소비자의 시간을 더 뺏을 만큼 저렴하지만 편리하고 매력적일 것이냐에 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행사 전까지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싸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여겨졌던 애플 TV 플러스는 막상 여러분이 넷플릭스처럼 한번 결제하면 모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니고, 애플 TV와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 추가되는 OTT의 유료 구독은 별도로 구독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 애플 TV 플러스의 사용요금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행사 이전까지 상승했던 분위기는 막상 행사 후에는 빨리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은 이 시장에 상당히 후발주자로 출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01년 30만 회원을 가지고 5천만 회원을 보유한 블록버스터에 대항하고 거대 미디어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문전박대 당해가면서 근 20년 동안 뛰어오면서 쌓아놓은 노하우와 비디오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빈지워칭의 인공지능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당장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통신, 미디어 합병을 통한 생존 전략과 5G 시대를 준비하면서 초거대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AT&T와 타임워너가 합병을 완료했고,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한 디즈니도 초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재탄생하며 올해 이 전쟁에 가세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을 지켜오고 있는 훌루는 음원과 영상을 결합한 상품과 어린이용 컨텐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존의 프라임은 기본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멤버들을 위해서 프라임 비디오 기본형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여자왕 같은 가장 핫한 드라마의 판권도 소유하고 있죠.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아이폰 매출의 감소와 더불어서 아이패드도 출하량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은 증가하였지만 매출은 높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사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기가 14억 개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 2014년 뮤직 스트리밍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후발주자로 출발하면 비츠를 30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주면서 인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스포티파이에게 1등 자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비츠 헤드폰도 애플이 인수하고 나니 매출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백업 플랜이었던 에어팟이 구세주가 되어서 이를 메꿔 주었죠. 지난날 뮤직 스트리밍 시장의 열격, 오늘날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뮤직 스트리밍 인수에 쓰인 투자금 3분의 1로 투자해가면서 이 시장에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는 팀쿡이 행사에서 말한 대로 스토리텔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가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내용의 월가의 반응도 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오르기 시작한 애플의 주식은 행사 후 다시 제자리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저만 이 서비스의 기대가 높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가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애플 글라스와 같은 제품을 가을에 일찍 출시해서 이를 통한 특이점이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면 오히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138조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입니다. 게임은 이제 비디오와 더불어서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영역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 행사에서 앱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는 게임이고, 약 30만 개의 게임이 존재하는데 애플 아케이드는 이를 수정해서 100여 개의 게임으로 수를 줄여 결국 컨텐츠 질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과, 애플 아케이드 구독을 통해서 광고와 인앱 퍼체이스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게임을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일주일 전 신의 기업 구글의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서비스인 스타디아
스타디아를 보아서 그런가요? 큰 혁신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타디아의 경우에는 향후 최대 8K 비디오 120fps의 3D 게임을 끊김없이 콘솔, 스마트폰, PC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실제로 시연에 사용된 PC가 구글에 있는 PC 중에서 가장 사양이 낮은 PC로 시연했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참가해서 게임을 해본 참가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디아가 언제 어떻게 출시할지 밝히지 않아서 또 미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오픈 플랫폼인 구글과 엑스퍼트 큐레이션의 폐쇄적인 게임 대결은 누가 승자일지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큰 혁신이 느껴졌던 것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로 볼 수 있는 애플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행사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함성을 받은 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등장과 애플 카드의 서비스 내용이 소개될 때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스턴 소재 경영대학원에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삼성전자, 텐센트, 카카오톡 등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모바일 결제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는 행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픈형 SNS의 최강자 페이스북이 올 상반기 왓츠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페이스북 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23억 명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접하게 되면서 지난날 혜성과 같이 등장한 페이스북이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금융시장 영역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성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지난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굳건히 성장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동한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조만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 안정성, 투명성 등을 경험하셔서 이 시장의 이해도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애플페이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과 시장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한 크레딧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트레이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골드만삭스는 소매 금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업계 2위인 마스터카드와의 제휴는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히든 피, 숨겨진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고 각각의 결제마다 암호화되는 애플 특유의 보안성과 꼼꼼함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다만 애플이 보여준 선택금융 결제 방식이나 사용처가 명확해 보이는 서비스들은 기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카드사들도 새로 서비스와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시장에 어디까지 어필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모바일 결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하는 점은 분명 현금보다 크레딧 카드 이용을 증가하게 하는 크레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애플이 보여준 서비스는 애플 카드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부분 보여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번 가을이 정말 더 기대되는 행사였습니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유튜브, 훌루, 아마존, 페이스북, 삼성전자, 위챗, 디즈니 엄청난 공룡들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올해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IT 업계 전쟁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